할머니는 할머니 할 일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다녀오자. 할머니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서연아, 할머니는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하셔. 9월의 마지막 주, 추석을 일주일 앞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15억 상당의 이 집은 71세 이옥순의 명의였습니다. 40년 전 시집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추석 차례를 걸은 적 없는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제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옥순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올해도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어머, 벌써 6시네.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텐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김수진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최신형 명품백이었죠. 가격이 5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시선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뭔가 급한 일이 있는 듯 서둘러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이번 추석에 제 가족끼리만 괌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벌써 항공료 다 결제했거든요. 옥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무를 다듬던 손이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했어? 괌 여행이요. 이번 추석 연휴에 4박 5일로 다녀올 거예요. 애들도 너무 좋아해서. 옥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온 추석 차례를 며느리가 해외여행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수진아, 그럼 차례는 어떻게 하려고? 어머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있어도 어머님이 다 준비하시는데 뭐가 달라져요? 수진의 말투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하고 있었어요. 옥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 해외여행이야? 올해만 벌써 3번째네. 어머님은 이런 거 이해 못하실 거예요. 요즘은 다들 명절에도 여행 가거든요. 수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옥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보, 우리 민호가 결혼할 때만 해도 수진이가 이렇지 않았는데. 옥수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8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옥순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해외여행, 점점 더 비싸지는 명품들, 그리고 점점 더 차가워지는 며느리의 태도까지.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71세 시어머니의 가슴에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예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옥수는 한동안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거든요. 나무를 다듬던 손길도 자꾸만 멈춰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그렇게 예의 바르더니. 옥순의 뇌리에 1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수진은 정말 다정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님 같은 분이 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정말 기뻐요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명절마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던 수진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던 게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부터였죠. 옥수는 거실로 나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파 틈에서 뭔가 하얀 봉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민호 것 같았죠.
평소라면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옥순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것은 3억 원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차주 이름에는 분명히 박민호라고 적혀 있었고 월 상환 금액은 무려 400만 원이었어요. 옥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서류였어요. 코인 거래 내역서였는데 손실 금액이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손실 금액 1억 9천만 원? 옥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2억 가까운 돈을 날렸다는 사실을, 그것도 코인이라는 도박 같은 투자로 말이에요. 게다가 3억 원의 빚까지 있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 오늘 급식에 떡볶이 나왔는데 할머니가 해주시는 게 더 맛있어요. 평소라면 반가워서 달려나갔을 옥순이었지만 오늘은 서류를 급하게 봉투에 넣으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아이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지우, 서연이 왔구나.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 줄게. 하지만 옥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림이 묻어나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예민한 나이라 그런지 할머니의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화장을 고치고 나온 그녀의 얼굴은 들떠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서연아, 엄마가 좋은 소식 있어. 이번 추석에 괌으로 여행 가는 거야. 와, 정말요?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엄마,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추석인데.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들의 질문이 예상외였거든요. 할머니 일이 있으시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고 와. 그래도 할머니 혼자 두고 가는 건 좀. 지우야, 할머니는 구식이라서 이런 거 이해 못 하실 거야.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다녀오자. 옥순이 부엌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구식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의 전통적 가치관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낡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아이들에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할머니를 이해 못하는 구식인으로 묘사하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민호였습니다. 다들 모여있네. 무슨 일이야? 여보, 괌 여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 민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무언가 걱정이 있어 보였거든요. 옥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바로 봉투 속 서류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지만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수진과 아이들은 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고 민호는 조용했으며 옥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괌 가서 면세점 쇼핑도 할 거예요. 그동안 사고 싶던 가방도 있고 또 명품 이야기였어요. 이미 3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도 더 사고 싶어 하다니. 옥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그런 비싼 걸 계속 살 필요가 있을까? 어머님은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수진의 말투에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마치 자신이 더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옥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식탁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먼저 들어가겠다. 그날 밤 옥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빚 문제, 며느리의 변한 태도, 그리고 무너져버린 가족의 화목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옥수는 전화기를 들어 절친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나 좀 답답해서 그러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이가 이번 추석에 괌으로 여행을 간다는 거야. 차례는 나 혼자 지내라고. 어머, 그럼 40년 만에 혼자 차례 지내는 거네? 그게 다가 아니야. 민호가 빚이 3억이나 되고 코인으로 2억을 날렸다는 거야. 전화 너머로 은영의 놀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옥순아, 그게 정말이야? 서류를 직접 봤는데 매달 400만 원씩 갚아야 해. 그런데 수진이는 괌 여행에 명품 쇼핑이야. 아이고, 그럼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는 거야? 그제서야 옥수는 깨달았어요. 아들 가족이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빚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빚의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이 묵인해온 며느리의 과소비 때문이었을 거라는 것도요. 옥순아,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게 해야 해. 너무 봐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은영의 말이 옥순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관대하게 봐줬던 게 아닐까요? 옥수는 서랍장을 열어 자신의 통장을 꺼내봤어요. 평생 모은 돈이 5억 원 정도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과 함께 모은 돈이었어요. 내가 너무 호락호락했나? 그날 밤 옥순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한편 민호는 거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코인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2억을 날린 후에도 여전히 한탕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이번엔 정말 오를 것 같은데. 수지는 방에서 괌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이에요. 그렇게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채 이 집의 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71세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발견한 서류들이 꿈속에서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옥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놀림이 어색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되었거든요. 3억 원, 매달 400만 원씩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을까? 그때 민호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찍 출근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옥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민호야, 잠깐 이리 와봐. 민호는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일찍 일어나셨네. 민호야, 엄마가 물어보는 거 솔직하게 대답해. 옥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민호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세요? 너 코인으로 2억 날렸다며? 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당황스러웠거든요. 엄마, 그리고 빚이 3억이라고? 매달 400만 원씩 갚아야 한다고? 옥순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하자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큰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2억을 날려? 민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엄마, 코인이 한 번만 대박 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또 그런 소리야? 옥수는 기가 막혔어요. 2억을 날린 후에도 여전히 도박 같은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니. 민호야, 정신 차려. 그런 식으로 돈 벌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겠다. 엄마, 이번엔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민호의 눈에는 여전히 한탕주의가 남아 있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해. 그런 소리 그만해. 옥순의 목소리가 커지자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이렇게 아침부터 시끄럽게.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지? 민호 빈말이야.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킬까봐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그건 알고 있었으면서 왜 괌 여행을 가려고 해? 빚이 3억인데. 어머님,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가야죠. 애들 교육에도 좋고. 수진의 대답에 옥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빚더미에 앉아서도 여전히 여행 생각을 하고 있다니. 교육에 좋다고? 빚진 상황에서 해외여행 가는 게 애들한테 무슨 교육이야? 어머님은 너무 보수적이세요. 요즘 시대에는 보수적이라고? 내가 보수적이라고?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어머님 세대와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저희 방식으로 살고 싶거든요. 수진의 말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더 진보적이고 현명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너희 방식이 빚 사먹지는 거야? 그건 투자 실패 때문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은 자신의 과소비는 문제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모든 책임을 민호의 투자 실패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투자 실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너 작년에 명품 가방만 몇 개 샀어? 해외여행은 또 몇 번 갔고? 옥순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자 수진의 표정이 불쾌해졌어요. 어머님께서 제 가계부까지 확인하시는 건 아니죠? 가계부? 이 집에서 살면서 무슨 가계부가 따로 있어? 그때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어른들의 큰 목소리에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특히 옥수는 손자, 손녀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미안했거든요. 아니야,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 우리 가족이 위험한 거예요? 지우는 13살이라 어른들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거죠. 지우야,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스스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애들아, 빨리 준비해. 학교 늦겠다. 수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핑계로 대화를 피하려고 했거든요. 아이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 어른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말이 오갔지만 정작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민호와 수진 아이들이 모두 나간 후 옥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관대했나? 이렇게까지 버릇없게 키웠나?
옥수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모든 걸 봐주고 허용해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은영이었습니다. 옥순아, 어젯밤에 전화하고 나서 잠이 안 왔어. 괜찮아? 은영아, 나 방금 민호랑 수진이랑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어? 인정은 했어. 빚도 3억 맞고 코인으로 2억 날린 것도 맞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런데 수진이는 여전히 괌 여행 가겠다는 거야. 애들 교육에 좋다면서. 전화 너머로 은영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하는구나. 민호는 또 코인 투자로 한탕 해보겠다고. 정말 답답해. 옥순아,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게 해야 해. 너무 봐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은영의 말이 옥순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관대했던 게 아닐까요? 수진이 또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데 그거 300만 원짜리라더라. 빚 때문에 고민이면 그런 거부터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면 어머님은 이런 거 모르신다고 하더라고. 아유, 정말. 그럼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더 심해질 거야. 은영의 조언을 듣고 있던 옥순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은영아, 나 뭔가 해야겠어. 이대로 두면 우리 가족 완전히 망해. 그래, 그게 맞아. 때론 독한 선택이 필요한 법이야. 독한 선택이라는 말이 옥순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확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거든요. 그날 오후 옥순은 서랍장에서 집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어요. 분명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죠. 15억 상당의 이 집이 자신의 유일한 카드였어요. 내가 너무 호락호락했구나. 옥순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며 쌓인 지혜와 경험이 이제야 빛을 발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편 회사에서 민호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또 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질책도 이미 까먹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코인이 있는데 정말 오를 것 같거든. 수지는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괌 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걱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이번에 괌 가서 면세점에서 샤넬 신상품도 보려고 해요. 두 사람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71세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추석 당일 아침,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밝아왔지만 이 집의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어요. 옥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혼자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수진이 옆에서 도와주고 아이들이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들 여행 가방을 싸느라 바빴거든요. 40년 만에 혼자 차례를 지내는구나. 옥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시집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켜온 전통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혼자였거든요. 거실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큰 캐리어 2개에 옷가지들을 가득 넣고 있었죠. 지우야, 수영복 챙겼어? 괌 바다에서 수영하려면 준비해야지. 네, 엄마. 그런데 할머니는 정말 안 가세요? 지우의 질문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할머니는 할머니 할 일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다녀오자. 할머니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서연이 순진하게 제안하자 수지는 당황했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하셔. 그리고 괌은 너무 더워서 할머니 연세에는 힘들어. 수지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아이들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어색함이 배어 있었거든요. 민호는 계속 조용했어요. 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거든요. 엄마한테 인사는 드리고 가야지. 민호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옥수는 제사상에 마지막 음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출발해야 해서. 그래, 잘 다녀와. 옥순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숨어 있었죠. 엄마, 혹시 급한 돈이 필요하시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위축되었거든요. 수진도 아이들을 데리고 부엌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응,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 할머니, 선물 사다 드릴까요? 괜찮다, 지우야. 너희들이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최고의 선물이다. 옥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손자들에게만큼은 서운한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안아주세요. 서연이 달려와서 옥순을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옥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네, 저도 할머니 제일 사랑해요. 가족들이 모두 나가자 집은 순간 적막해졌어요. 옥수는 혼자 남겨진 거대한 집에서 차례상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지냈던 차례상이었는데 오늘은 혼자였어요.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유독 많아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가 이렇게 철없이 클 줄 몰랐어요. 옥수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8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거든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옥수는 홀로 절을 올렸어요. 평소라면 온 가족이 함께 올렸을 절을 혼자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였는지. 절을 마친 후 옥수는 혼자 차례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어서 가족들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어요. 모두들 밝게 웃고 있었죠. 마치 추석 차례 따위는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참, 정말 철없구나. 옥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순아, 나야, 은영이. 절친 은영이 찾아온 거였어요. 옥수는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은영아, 어떡해. 추석인데 너 혼자 있다고 하더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은영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친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었죠. 이게 뭐야? 정말 혼자 차례 지냈어? 어쩔 수 없잖아. 걔네들이 여행을 간다는데. 아이고, 정말. 와서 보니까 더 화가 나네. 은영은 차례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준비한 상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성스러웠거든요. 옥순아, 그래도 우리라도 함께 절하자. 고마워, 은영아. 두 친구는 함께 절을 올렸어요. 70대 할머니 둘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이 더없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절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차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민호네는 언제 돌아와? 4박 5일이라니까 모레 저녁에 온다더라. 아? 정말 뻔뻔하다. 그때 옥순의 휴대폰에서 또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수진이 올린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습니다.
괌 공항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괌여행, 해시태그 휴식, 해시태그 힐링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이것 봐, 은영아. 옥순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이고, 저것들이 SNS까지 올리네. 이어서 수진의 스토리에는 괌의 럭셔리 리조트 사진들이 연달아 올라왔어요. 수영장, 고급 레스토랑, 스파 시설까지. 완전히 호화 여행이었죠. 여행비만 8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 800만 원? 빚이 3억인데 800만 원을 여행비로 써? 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친구를 대신해서라도 화가 났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아직도 끝이 아니야. 수진이가 면세점에서 쇼핑한다고 했거든. 정말 어이가 없네.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쇼핑이야? 그때 옥순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민호에게서였습니다. 엄마, 괌에서 면세점 쇼핑하는데 카드가 막혔어요. 급하게 100만 원만 송금해 주세요. 옥수는 그 문자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빚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더니 여행 가서 또 돈을 달라는 거였거든요. 은영아, 이거 봐. 은영이 문자를 보더니 완전히 기가 막혔어요. 야, 이거 실화야? 여행 가서 쇼핑하려고 돈 달라고? 카드가 막혔다는 건 한도를 다 썼다는 뜻이겠지. 옥순아,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게 해야 해. 돈 보내주면 안 돼.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들이 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수진의 인스타그램에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어요. 괌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이었는데 가격표가 보였어요. 한 끼에 4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였죠. 40만 원짜리 저녁을 먹으면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해? 옥순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옥순아, 이제 정말 독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독한 선택? 너무 봐주기만 하면 저것들은 절대 정신 못 차려. 이제 정말 교육을 시켜야 해. 은영의 말이 옥순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는 교육이 필요할 때였어요. 그래. 이제 나도 각오를 해야겠어. 옥순의 눈빛이 변했어요. 71년을 살아오며 쌓인 지혜와 단호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은영이 돌아간 후 옥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옥순의 마음속에는 아직 망설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기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두면 정말 가족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확신이 말이에요. 한편 괌에서는 민호 가족이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71세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4박 5일의 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민호 가족. 공항에서부터 큰 쇼핑백들을 잔뜩 들고 있었어요. 면세점에서 샤넬 가방, 명품 시계, 각종 화장품까지. 100만 원 송금 요청은 무색하게 쇼핑을 실컷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8시경 집에 도착한 가족들. 옥수는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어서 와 고생했다며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수진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래, 잘 다녀왔구나. 옥순의 대답도 담담했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온도였거든요. 엄마, 괌에서 선물 사왔어요. 민호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옥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런 거 말고 우리 이야기나 하자. 옥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민호와 수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모두 나와. 가족회의 하자. 옥순이 거실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이들도 나왔죠. 할머니, 왜 그렇게 심각해요? 지우야, 서연아, 너희는 방에 들어가 있어라. 어른들 이야기니까. 아이들은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 자상한 할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옥수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민호의 대출 서류와 코인 거래 내역서였죠. 이거 설명 좀 해봐. 민호와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숨겨둔 비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였거든요. 엄마, 그건 대출 잔액 3억 원, 매월 원리금 400만 원, 코인 투자 손실 1억 9천만 원. 옥순이 하나하나 정확한 숫자를 말하자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괌 여행비는 800만 원? 어머님, 그건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 또 사고 40만 원짜리 코스 요리 먹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100만 원 달라고? 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4일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저희 SNS까지 확인하신 거예요? SNS? 내가 확인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올려놨잖아.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과시욕이 문제가 된 걸 깨달았거든요. 빚이 3억인데 호화 여행을 가고 명품을 사고 그게 말이 돼? 엄마, 저희도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나도 받아. 40년 만에 혼자 차례 지내면서 얼마나 서러웠는데.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머님, 저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너희 작년에 몇 번 여행 갔어? 옥순의 추궁에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발리, 다낭, 오키나와, 괌. 1년에 4번이나 해외여행 갔잖아. 그건 애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 빚진 상황에서 해외여행 가는 게 애들한테 무슨 교육이야? 옥순의 반박에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겠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어. 엄마, 그게 무슨. 용돈도 없고 급전도 없어. 너희 빚은 너희가 해결해. 옥순의 선언에 민호와 수지는 당황했어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빚진 상황에서 800만 원짜리 여행 가는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옥순의 반박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집도 내가 팔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와 수지는 귀를 의심했거든요.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 팔기로 했어. 15억짜리 집 말이야. 어머님, 농담이시죠? 농담? 내가 언제 이런 걸로 농담했어? 옥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두 사람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너희 능력으로 구해서 살아. 어머님, 전세 보증금도 없는데 어떡해. 그동안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갈 돈은 있었으면서 집 구할 돈은 없어? 옥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15억으로 집을 팔아도 너희 빚은 절대 갚아주지 않을 거야. 내 돈은 내가 쓸 거니까. 엄마, 그럼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릴 때까지 내게 연락도 하지 마. 나는 너희와 연을 끊겠어. 옥순의 마지막 선언에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빚은 늘어나고
너희는 여전히 호화 생활하고? 옥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갈 준비해. 엄마, 제발. 제발은 내가 하고 싶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옥순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는 민호와 수진만 남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정말 어머님이 집을 팔까요? 모르겠어. 엄마가 저렇게 화낸 건 처음 봐.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단호함을 보니 정말 실행에 옮길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어디서 살아야 해요? 일단 전세집이라도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3억 빚의 신용등급도 낮은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옥수는 방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집 매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71세 시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관대함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편 거실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서로 원망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자꾸 명품 사고 여행만 가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나만 탓해요? 당신이 코인으로 2억 날린 것은 생각 안 해요? 위기가 닥치자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1세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거든요. 옥순의 선언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혹시 어머니의 마음이 바뀔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옥순은 정말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옥순은 김대리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어요. 71세 할머니가 혼자서 말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전화로 말씀해 주신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시세로는 15억 정도로 보입니다. 요즘 이 단지가 인기가 많아서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김대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15억이라는 금액을 듣고도 옥수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계약할 수 있을까요? 매물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계약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말 매매 진행하시는 거죠? 네, 확실합니다. 옥순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망설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다 동의하시나요? 집이 제 명의예요. 제가 결정하면 됩니다. 옥순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자 김대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옥순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진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71년 인생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옥순이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뭘 하고 계세요? 짐 정리해. 곧 이사 가야 하니까. 어머님, 설마 정말로 집을 파시려는 건 아니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오늘 부동산에 다녀왔어. 15억에 팔기로 했어. 옥순의 말에 수진은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머님, 농담이시죠? 정말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옥수는 이미 새 거주지까지 알아봐 놓았어요. 깔끔한 30평 아파트를 전세로 구한 상태였죠. 어머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다 끝났어. 너희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이게 최선이야. 그때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집 앞 계단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죠.
엄마, 수진아, 왜 그래? 여보, 어머님이 정말로 집을 팔겠다고 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설마 정말이에요? 내일 부동산에서 매물로 올린다고 했어. 옥순의 담담한 대답에 민호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엄마, 제발, 마음을 돌리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왜 계속 똑같이 해? 옥순의 반박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아이들 생각은 해주세요. 지우랑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생각했으면 진작에 정신 차렸어야지. 그때 지우와 서연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집안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멈춰섰죠. 할머니,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무서운 표정이에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애들아,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라. 아빠가 곧 갈게. 하지만 지우는 13살이라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옥순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지우야, 할머니가 이사를 가게 됐어. 이사요? 할머니만요? 그래, 할머니만. 엄마, 아빠랑 다른 집에서 살 거야. 아이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번졌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 언제 만나요? 지우의 질문에 옥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건 절대 잊지 마라. 싫어요.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어요. 서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옥순에게 달려들었어요. 옥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도 너희와 헤어지기 싫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다음 날 정말로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집이 올라왔어요. 강남 대치동 아파트 15억. 사진까지 깔끔하게 찍어서 말이에요. 수진이 그 광고를 보고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정말로 하시는 거구나.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죠. 민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팔면 자신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날 오후 정말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벌써 문의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내일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집 정리해서 보여드리죠. 옥순의 대답을 들은 수지는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수진아, 나는 이미 모든 걸 정리했어. 휴대폰 번호도 바꿀 거고 정신 차릴 때까지는 연락하지 마라. 옥순의 마지막 통보에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님. 하지만 옥순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옥순은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영아, 나 내일 집 내놓는다. 정말로 하는 거야?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옥순아, 힘들지 않아? 힘들어.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 옥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말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30대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조건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집 상태가 정말 좋네요. 언제 입주 가능한가요? 집주인분께서 빠른 이사를 원하세요. 계약하시면 한 달 안에 입주 가능합니다. 수진이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님, 제발. 정말 제발이요. 수진아, 너희들이 스스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뒷바라지는 안 할 거야. 옥순의 단호한 말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진짜로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어요. 옥수는 담담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5억의 현금 거래로 하겠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그 장면을 보며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정말로 집이 팔린 거였거든요. 계약이 끝난 후 옥수는 민호와 수진을 불러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15억으로 집을 팔았지만 너희 빚은 절대 갚아주지 않을 거야. 내 돈은 내가 쓸 거니까. 엄마. 그리고 정신 차릴 때까지 내게 연락하지도 마라. 나는 이제 너희와 완전히 연을 끊겠어. 옥순의 마지막 선언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71세 시어머니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고했습니다. 그날부터 옥수는 정말로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완전한 관계 단절이 시작된 거였죠. 집이 팔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옥순의 예상대로 민호 가족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결국 서울 외곽의 15평 투룸 빌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성남시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네 식구가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좁은 공간이었어요. 작은 방 2개, 좁은 거실 겸 주방, 그리고 화장실 하나. 월세는 80만 원이었죠. 민호는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회사 출근 전에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민호는 배송용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며 한숨을 쉬었어요. 3억 빚에 월 400만 원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한편 수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알바를 시작한 지 벌써 2개월째였습니다. 수진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핸드크림을 발라가며 관리했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도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우는 학원을 모두 끊고 집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서연아, 오늘 숙제는 다 했어? 응, 오빠. 근데 오빠, 우리 언제 할머니 만나? 서연의 질문에 지우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모르겠어. 엄마 아빠도 할머니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셔. 좁은 투룸 빌라에서 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작은 일로도 자주 다퉜죠. 여보, 또 코인 차트 보고 있어요? 아니야, 그냥이 아니라 또 보고 있잖아요. 2억 날린 것도 모자라서.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경제적 압박감 때문에 민감해져 있었거든요. 알았어, 안 볼게. 민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놨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지는 가끔 예전 명품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중고로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 가방 300만 원 주고 샀는데. 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한편 옥수는 깔끔한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것도 나쁘지 않네. 옥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마음 한편은 허전했습니다. 저녁마다 은영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옥순아, 민호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하지만 참아야지.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옥순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무죄잖아.
지우랑 서연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하는데. 그러게. 아이들은 정말 미안해. 옥순도 손자, 손녀들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만나면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아서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옥순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수진이 중고 매장에서 명품 가방을 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옥수는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이 샤넬백이요? 상태가 좋네요. 150만 원에 매입하겠습니다. 300만 원 주고 샀는데 150만 원이요? 중고는 원래 그래요. 그래도 이 가격도 잘 쳐드린 거예요. 수진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팔게요. 옥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옥수는 우연히 민호가 새벽 배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른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배송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호야. 옥수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코인 거래소에서 온 알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휴대폰을 보지 않고 그대로 배송을 계속했습니다. 안 봐. 이제 안 봐. 민호 스스로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한 달 더 지났습니다. 옥수는 은영을 통해 가족들의 근황을 조금씩 전해들었어요. 옥수나 민호가 코인을 완전히 정리했다더라. 계좌까지 폐쇄했다고 해. 정말? 응. 그리고 수진이도 명품들을 다 팔았다더라. 편의점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옥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많이 의젓해졌다더라. 지우가 서연이를 돌보면서 집안일도 돕는다고. 우리 지우가? 응. 그리고 서연이는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온다더라. 옥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밤 옥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하는 옥순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한편 15평 투룸 빌라에서는 민호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이 전부였죠. 엄마, 할머니는 뭘 드시고 계실까? 할머니는 잘 드시고 계실 거야. 수진의 대답에도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엄마, 우리가 할머니한테 편지라도 써볼까요? 지우야, 할머니 주소를 모르잖아. 그럼 할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지우의 질문에 어른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두들 할머니가 그리웠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가 정말 철없이 살았어요. 나도 그 생각이야.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 이렇게 힘들게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참으셨는지. 두 사람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민호 가족에게는 확실한 변화가 생겼어요. 민호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었고 수지는 소비 습관을 바꿨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의젓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옥순이 정말로 연락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옥순도 매일 가족들이 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변한 건지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71세 시어머니의 독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진정으로 성장할 때까지 말이에요. 옥순이 집을 팔고 연락을 끊은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도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옥수는 30평 아파트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6개월이나 됐구나. 옥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아무리 단호한 결심을 했다고 해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까지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은영이 찾아왔어요. 요즘 들어 자주 소식을 전해주곤 했거든요. 옥순아, 오늘도 민훈의 소식 들었어. 어떤 소식? 옥순이 궁금해하면서도 무덤덤한 척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간절했거든요. 민호가 정말 달라졌다더라. 코인 투자를 완전히 끊고 요즘은 본업에만 충실하대. 그래. 응. 그리고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도 6개월째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 옥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아들이 정말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가웠거든요. 그리고 수진이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 수진이가 명품을 다 팔았다더라. 가지고 있던 명품을 모두 중고로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다고 해. 옥수는 놀랐어요.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던 수진이 모든 걸 팔았다니. 그리고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한다더라. 예전 같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잖아. 정말로 달라진 거야? 응, 내가 직접 봤어. 수진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 말이야. 은영은 며칠 전에 직접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더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핸드크림 발라가며 관리하던 손이었는데. 그랬구나. 옥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안도감도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지우랑 서연이 정말 의젓해졌어. 우리 손자들이 지우가 서연이를 돌보면서 집안일도 척척 해낸다더라. 빨래 개기, 설거지 같은 거 말이야. 옥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3살밖에 안 된 지우가 그런 일까지 하고 있다니. 서연이는 학원을 다 끊었는데도 도서관에 가서 혼자 공부한다고 해. 그리고 은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서연이가 매일 밤 할머니 보고 싶다고 온다더라. 할머니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서. 옥순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10살 손녀가 자신을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서연이가, 우리 서연이가, 옥순아, 이제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해. 진짜로 변했는지 확실히 해야지. 옥순의 말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옥순아, 너는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 외로워. 정말 외로워. 하지만 참아야지. 이게 진짜 교육이니까. 옥순의 솔직한 대답에 은영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옥순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6개월 동안 아이들을 한 번도 못 본 거잖아요. 옥순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매일 밤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인한 시어머니도 결국은 할머니였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한편 15평 투룸 빌라에서는 민호 가족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식탁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지우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아빠. 그런데 아빠, 할머니는 언제쯤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지우의 질문에 민호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지우야, 아빠도 모르겠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 거야. 아빠,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잘못해서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야. 민호의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들아, 엄마 아빠가 할머니께 정말 죄송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화가 나신 거야. 엄마, 그럼 우리가 할머니께 사과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수진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며칠 후 옥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민호를 다시 보게 됐어요. 새벽 배송을 마치고 회사로 향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6개월 전과는 다른 진지함이 있었어요. 예전처럼 휴대폰을 보며 코인 차트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달라진 것 같네. 옥수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 주말 옥수는 수진이 일하는 편의점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혹시나 해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정말로 수진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명품 옷 대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수진의 모습 말이에요. 한 이웃 아줌마가 편의점에 들어와 수진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수진 씨, 요즘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 돌보면서 일까지 하시고. 에이, 뭐려. 당연한 거죠.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수진의 대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저희는 원래 이런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옥수는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영아, 나 오늘 민호랑 수진이를 봤어. 직접 봤다고? 응, 멀리서 지켜봤는데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 그래, 어떻게? 민호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편의점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이지? 응. 그런데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어. 정말 확실해질 때까지. 옥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신중함이 남아 있었어요. 71년을 살아오며 쌓인 지혜였겠죠. 옥순아,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아이들이 할머니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건 걱정이야. 특히 우리 서연이는 아직 어린데. 옥순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7개월째 되는 날, 옥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아이들이 정말 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남편의 영정에게 말하는 옥순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71세 시어머니의 독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진정으로 변할 때까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진짜인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옥순이 집을 팔고 가족과 연을 끊은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어요. 71세에서 72세가 된 옥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옥수는 은영과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은영은 유일한 소식 전달자 역할을 해왔거든요. 옥순아, 어제 민호네 소식 또 들었어. 또 무슨 소식? 옥수는 무덤덤한 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간절했어요. 민호가 이제 빚을 많이 갚았다더라.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말이야. 정말?
응, 코인 투자는 아예 손도 안 댄다고 해. 그리고 새벽 배송도 1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 옥순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수진이는 더 대단해. 편의점 사장이 정식 직원으로 해달라고 했다더라.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지. 수진이가? 응, 그리고 명품은 진짜 다 팔았어. 마지막에 남은 명품 시계까지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다고 해. 그렇게 허영을 부리던 수진이 모든 명품을 정리했다니. 옥수는 놀랐어요. 아이들도 정말 많이 컸어. 지우는 이제 중2가 됐는데 동네에서 모범생으로 유명하다더라. 우리 지우가? 응, 학원 안 다니고도 성적이 좋아서 선생님들이 칭찬한다고 해. 그리고 서연이 돌보는 것도 여전히 잘하고 있어. 옥순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손자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서연이는 아직도 할머니를 그리워해. 은영의 말에 옥순의 가슴이 콕 찔렸어요. 11살이 됐는데도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울어. 할머니는 언제 오실까라고 물어본다더라. 우리 서연이. 옥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옥순아, 이제 정말 많이 변했어. 1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는 걸 보면 진짜로 달라진 것 같아. 옥순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옥순아, 너는 정말 괜찮아? 1년 동안 아이들을 한 번도 못 봤잖아. 괜찮지 않아. 매일 보고 싶어. 특히 우리 서연이. 옥순의 솔직한 고백에 은영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아야지. 이게 정말 저희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우체부 아저씨였습니다. 이옥순 어머님 댁 맞나요? 편지 왔습니다. 옥순은 의아했어요. 요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나 싶었거든요. 편지를 받아보니 발신인 이름에 박지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자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지우가 편지를 보냈구나. 어머, 정말 뭐라고 썼을까?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지우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보고 싶어요. 옥순이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빠는 더 이상 코인 투자 안 하시고 새벽마다 배송 일을 하세요. 엄마는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명품도 다 팔으셨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저도 서연이도 많이 컸어요. 서연이는 이제 5학년이 됐는데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말해요. 저는 서연이를 잘 돌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동생을 사랑하고 있어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죠? 저희를 올바르게 키우시려고. 우리 지우가 이렇게 컸구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더 기다릴게요.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니까요. 저희는 계속 열심히 살겠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자 지우가. 편지를 다 읽은 옥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옥순아, 지우가 정말 많이 컸네. 그러게. 이렇게 할머니 마음을 이해해주다니. 옥수는 편지를 품에 꼭 안았어요. 은영아, 나 정말 보고 싶어. 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 그럼 이제. 그날 밤
옥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지우가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의젓하게 컸더라고요. 옥수는 남편 사진에게 편지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줬어요. 서연이도 많이 컸다는데 보고 싶어서 죽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겠어요. 옥순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그리움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옥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편 15평 투룸 빌라에서는 민호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죠. 지우야, 할머니께 편지 보낸 지 일주일 됐는데 답장은 없니? 네, 아빠.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받아보시기만 하면 돼요. 오빠, 할머니가 우리 편지 읽고 기뻐하셨을까? 당연히 기뻐하셨을 거야. 할머니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민호와 수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족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물질적 풍요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허영보다 성실함의 가치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멀리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옥순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독한 사랑이 가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함께하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으로 완성되니까요. 72세 할머니의 독한 사랑은 가족 모두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어요. 옥순이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혼자지만 당당하고 외롭지만 확신의 찬 걸음걸이였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15평 투룸 빌라에서는 네 가족이 오순도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